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제목처럼 메타버스 위주의 강한 시장이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좀 조정내지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바이오 섹터도 이제 약세였고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네이버나 카카오뱅크, NC소프트 이 정도 빼고는 특별하게 두드러진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지 못했고요. 어쨌든 연말 맞이해가지고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약하죠. 예, 그만큼 양도세 회피하기는 어떤 물량들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어떤 메이저 어떤 수급들 자체도 세게 뭔가를 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냥 각계전투식의 어떤 테마 단의 섹터 단의 개별주 단의 어떤 흐름들만 퍼포먼스를 내면서 그쪽에서 이제 계속 날리는 그런 형태가 좀 전개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그래도 듬성듬성 네이버라든지 또 장 끝나고도 현대차가 대규모 5천억 이상의 자사주 매수 이제 소식까지 내면서 시간으로 이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 오늘도 잘 정리해보면서 또 전략을 잘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5% 빠져서요. 2947포인트. 오늘도 역시나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3배 가까이 많았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이제 10조가 안 되는 흐름, 굉장히 좀 한산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0.15% 상승, 1032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500 종목 정도가 상승, 850 종목 정도가 하락. 그래서 그래도 코스피보단 좀 그래도 나은 어떤 흐름이었네요. 오늘 수급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각각 400억대, 1900억대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200억 순매도, 기관은 300억 순매수, 선물은 외국인들이 3000계약 이상 순매도했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60조 원대 계속 이어가는 흐름. 그리고 해외 시장은 미국 시장 약보합 정도, 3대 지수 모두 마감을 시켰고, 어제 이제 새벽 니케이 증시 0.3% 빠졌고요. 홍콩 항생이 1.7% 빠졌고, 대만은 올랐습니다. 와, 최근에 대만 올라가는 게 무섭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흐름하고 좀 엇비슷하게 좀 올라가죠. 상해 증시 0.4% 밀렸고요. 그래서 혼조 장세의 어떤 아시아권 증시였는데, 우리나라도 코스피는 내렸고 코스닥은 올랐고, 혼조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이제 아시아권 증시 이어가고 있고요. 미국은 상승세 그래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 좀 상반된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죠. 오늘 업종 지수, 코스피 지수 차트 그냥 박스권 안에서 그냥 도는 형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으로 전고점 부근에 좀 올려놓는 흐름입니다. 나스닥하고 좀 엇비슷하게 그래도 강세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코스닥에 있다는 점, 그리고 게임주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코스닥 증시 어떤 강세 흐름을 말해주고 있고요. 제약업종 그리고 의약품 업종은 좋진 않죠. 제약업종은 완전히 그냥 최악의 올해 이제 최저점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가. 그래서 바이오를 저가 매수하는 구간대다고 보여집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0.7% 빠졌고요. SK 하이닉스 0.4% 빠졌고, 오늘 특색 없는 흐름이 전개돼 가지고 개별로 볼 때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네이버가 그래도 이제 1.5%, 이따가 이제 경영 쇄신이 좀 변화가 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좋은 시세 흐름을 좀 낸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도 이제 2%대 상승으로 보호해수 물량에 대한 우려감들이 저점을 형성했네요. 뚜렷한 어떤 상승 기조. NC소프트가 이제 5천억을 샀던 큰 손이 다 팔았다고 하죠. 그래서 NFT 모멘텀이 그대로 좀 이어가는 흐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대로 올려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매물이 워낙 강력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전개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수급을 계속 높이는 흐름이 되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역사적 신고가네요.
13% 급등시키는 흐름들, SKC 7% 급등, 그리고 이제 애플하고 같이 XR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LG 디스플레이 4.6% 상승을 만들었고, 또 이제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제가 좀 늦게 찾았네요. LG 노텍 시총순위 63위에 있는데 6.6조. 야, LG 노텍 항상 4조에서 5조 정도 왔다 갔던 걸 보다가 제가 시총을 거기서 찾고 있었어요. 6조 6천억이 됐네요. 그래서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죠. 애플하고 같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노텍이 XR 기기를 이제 새로운 XR 기기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내는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 같고요. 테슬라 상승했기 때문에 2차전지 이제 소재주들이 좀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C도 강세였고,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헬스케어하고 이제 제약, 셀트론도 그렇고 오늘 빠졌죠. 바이오는 이제 전체적으로 밀리는 흐름이었고, 2차전지 LNF, 에코프로 BM 강세. 오늘 이제 2차전지가 강했습니다. 첨보도 2% 강세로, 와,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 2차전지 쪽에서 굉장히 지금 질비하게 계속 터지고 있네요. 대주전자재료, 꺾이지 않는 모습. 덕산네오룩스 6.2%. OLED 종목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하드웨어 그 부분에 엮이면서 최근 움직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NFT 메타버스 이런 어떤 게임주들 여전히 좋습니다. 위메이드 9.7%네요. 카카오 게임즈 0.6% 상승. 그래서 게임주들이 2014년도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모바일 게임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7년 지나고 나서 지금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이 처음 나왔네요. 7년 만에 처음 나온 겁니다. 6, 7년 만에. 그래서 나올 수 있죠. 나올만 하죠. 새로운 트렌드가 열렸기 때문에, 메타버스 NFT라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열렸기 때문에 게임이 한번 분위기를 확 몰아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은 된 것 같네요. 반도체 쪽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 동진세미캠 5% 올랐고요. LX세미콘도 2.6% 상승하는 어떤 흐름을 보였고, 리노공업도 2.9% 상승하면서 오늘 반도체 쪽으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종목별로는 이제 다르지만 흐름들을 보인 종목들도 좀 있었고요. 특히나 또 NFT 쪽에서 다날이 또 신고가 오늘 22% 상승했네요. 흐름들 냈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1.5% 상승, 그리고 NHN도 플러스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원자 현미경 관련된 기업 파크 시스템즈도 4% 상승으로 최근에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게임빌도 오늘 5.7% 상승을 해줬고요. 크리스 FNC 골프웨어 업체 4.9% 상승, J콘텐츠리 3.4% 상승으로 이 지옥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이제 조만간 굉장히 좀 기대작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19일 날 개봉한다고 하는데 글로벌 흥행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있다. 제2의 오징어 게임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불면서 J콘텐츠리가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오늘은 좀 밀리긴 했지만 자사주 5천억 정도를 지금 우선주 합쳐가지고 총 발행 주식수의 1%에 해당,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지금 시간 외로 3%, 어이구 시간 끝났네요. 18시 3%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굉장히 주주의 어떤 친화적인 어떤 액션에 대해서 이제 주가도 호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보면요, NC소프트, 네이버, SKC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인 종목들 위주로 강세고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애플과 이제 접점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도 굉장히 강했죠. 일진 머티리얼즈, 코스모 신소재. 하이브는 빠졌지만 수급은 좋았던 것 같고요. PI 첨단 소재도 16% 상승으로
메타버스의 이제 하드웨어 기기에 대한 관련주로 좀 엮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2차전지 기업들이 이제 위주로 있겠죠. LNF, 카카오 게임즈, 비덴트 상한가를 갔네요. 기관 토러스 투자자문이 이제 5%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좀 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넵튠 게임즈들이 많죠. 콘텐츠 게임즈, 스튜디오드래곤, 레고캔바이어도 이제 어제 음목으로 밀렸지만 사실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관점이고, 또 이제 밀림은 이제 기회죠. 사실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또 수급도 좋았고 3.9% 강세. 블록체인 관련주들도 이제 강한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 게임주들이 많죠. 조이시티, 메타버스, 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 계속 상승이네요. 파크 시스템즈, 골프존, 이녹스 첨단 소재, 오일리디 관련주 좋은 편이네요. 어쨌든 뭐 종목들 최근에 어떤 모멘텀 받는 그런 섹터 단의 종목들 위주로 수급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은 네이버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를 이제 단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는 CEO 그리고 CFO 이제 두 명을 굉장히 젊으신 분으로 이제 내정을 했고요. 여기 기사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이제 99년 네이버 창립 이래 이제 가장 파격적인 이제 변화를 좀 보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나오고 나서 네이버의 어떤 변화가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개발자가 뭐 사내에서 이제 뭐 집단 괴롭힘으로 이제 뭐 자살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내실도 다지면서 또 글로벌 사업을 보다 확장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기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내정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혜진 이제 GIO 이제 어떤 창립자, 이혜진 창립자에게 이제 신임을 얻는 그런 분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CEO, CFO 모두 이제 변호사 어떤 직함을 또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카카오도 이제 규제 이슈가 있고, 또 네이버도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 국내 어떤 규제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도 갖춘 그런 인재를 좀 내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이제 대표였던 이제 한성숙 대표보다도 굉장히 젊은 81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41겠네요. 41의 어떤 워킹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네. 그러니까 시총 66조의 이제 네이버의 어떤 새 선장이 굉장히 젊고 파격적인 인사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FO 이제 78년생 김남선에서 78년생이면 44살 정도 되겠네요. 사업 개발 및 투자 인수합병 책임 리더가 이제 차기 CFO로 내정됐다. 3월달 이제 주주총회, 내년 3월달 주주총회 승인 후에 이제 코스피 시총 3위에 국내 최대 IT 기업 네이버를 이끄는 이제 두 선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이제 그 이력들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두 분 다 이제 서울대 출신의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이제 변호사 자격을 땄고, 이런 변호사 자격을 따는 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또 인수합병 M&A 쪽으로 이제 하는데 또 유리해지죠. 그래서 CEO 직속 조직에서 글로벌 사업 지원을 이제 총괄한 그런 이력들을 바탕으로 이 네이버가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힘을 더해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측에서 이제 밝힌 내용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최 내정자가 국내외 사업 전반을 지원하며 보여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회사의 글로벌 사업 전략 및 해당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점을 높이 샀다고 이제 내정 이유를 밝혔고요. 최 내정자는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전반을 지원하면서 창업자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것으로 이제 알려졌다. 최수연 리더는 최고 경영진은 물론 다양한 CIC 사업 리더를 가장 폭넓게 만나면서 글로벌 네이버의 전략을 짠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회는 지금 네이버 리더로 특정 사업을 주도한 이력보다는 네이버의 이제 많은 사업을 조율하고
시너지를 키울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저돌적으로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막 높은 평가를 받았던 뭐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안에서. 예, 뭐 글로벌 인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결국 이제 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업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할 수 있고 또 시너지를 키울 수 있는 약간 좀 화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하면서 율촌에서 이 최내정자와 함께 일했던 한 변호사는 최내정자는 똑똑하고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놀기도 좋아하는 등 성격이 살갑고 부침성 좋은 인재라고 전했다. 최내정자는 워킹맘이기도 하다 해서 뭔가 좀 거기에 들어맞는 인물로 이렇게 또 인정을 받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CF로 내정된 김난선 책임 리더 같은 경우도 이제 변호사로 이제 일했고, 특히나 이제 M&A 전문가로 입지를 굉장히 굳혔던 인물이네요, 보니까. 지난해 8월 네이버 사업개발, 투자 및 M&A 총괄 리더로 합류했다. 와패드 인수, 그리고 이마트와 신세계와 이제 지분 교환을 하는 이런 어떤 건들을 굉장히 주도를 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일해온 김 내정자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 해서 이날 네이버의 이날 발표는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된다고 평가되고 있네요. 세대 교체 그리고 글로벌. 딱 맞죠? 젊은 또 세대 교체 그리고 글로벌로 이제 분명한 글로벌 확장이 돼야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많은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지 조율할 것인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또 해나가는 적임자라고 이제 보게 된 것 같네요. 오늘의 네이버를 만든 1세대가 물러나고 네이버 밖에서 글로벌 경험을 쌓은 젊은 피로 세대 교체하는 의미가 크다. 네이버 이사회는 최수연 내정자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안팎의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면서 장기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후보자라고 판단을 했다. 두 내정자가 가진 다양한 필드에서의 경험과 새로운 영역을 넘나드는 도전적인 이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런 글로벌 기업이 또 이제 인사를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내정하고 하는지를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들도 또 뭔가를 또 배울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네이버가 해나갈 뭐 앞으로 이제 커머스, 웹툰, 메타버스, 인공지능 이런 현재 네이버 주력 신사업뿐 아니라 이제 향후 글로벌에서 통할 어떤 미래 기술, 사업 모델도 이제 키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기존의 사업들을 이끌었고 성과를 냈던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실 굉장히 빠르게 시대가 변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도 어떤 이력들을 갖고 있고 활동을 했고 이런 분들이 또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C가 지금은 다시 또 살아나는 어떤 기조를 좀 보이는데 뭔가 이제 NC 소프트가 게임이 계속 비슷비슷했지 않습니까? 유저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 계속 이제 뭐 어떤 중세풍을 가지고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무라이 풍을 가지고서 MMORPG 만드는 그런 흐름을 뭐 비슷비슷하게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 어떤 새로운 조직 경험한 자들 이런 인력들이 좀 들어왔다면 사실 이제 뭐 펄어비스의 뭐 도깨비 같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존의 이제 MMORPG 게임하고 완전 다른 영역의 게임도 아마 준비되었었고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내부의 인력이 계속 좀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이 그런 비슷비슷한 게임을 만든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어떤 그 관성을 가지는 어떤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또 과거에 큰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 방정식을 계속 유지시키고 약간의 어떤 튜닝 정도만 하려는 성향을 보이지 완전히 이제 다른 어떤 방향으로 틀기에는 좀 어려워지죠, 조직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또 외부에서 창의적인 어떤 인재들 또 어떤 조화롭게 조직을 또 조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재들이 들어오는 것도 앞으로의 어떤 역량 강화에 굉장히 중요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또 사업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인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네이버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일 분명한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네이버에 대한 비중을 꽤나 좀 최근에 좀 올린 편이고, 예. 그래서 어쨌든 좋은 어떤 방향으로 인사도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주목을 앞으로 또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네이버에 대한 어떤 리포트 보면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11월 달 네이버 경영진의 변화 예상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그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 같고요. 대내외적인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열린 구조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동시에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죠. 주식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이 1,500만 주인데 그 중에서 21만 4천 주, 요 정도로 이제 주식 소각을 한다는 결정을 했고요. 예, 주당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주를 생각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큰 규모는 아니죠. 시총 규모에 비해서 869억은 적진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시총의 어떤 규모에 비교해서 주주 가치가 산술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수치는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큰 어떤 업사이드를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주를 위하는 이런 어떤 기업의 어떤 방향을 볼 수 있었다 해서 오늘 그래도 다른 시총 상위주들보다는 강한 1.5%의 상승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츠증권 리포트를 조금 더 보면요, 쇼핑하고 페이는 뭐 당연히 이제 성장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사실상 네이버가 굉장히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을 적게 받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맘만 먹으면 이제 뭐 1%포인트를 판매 수수료를 확대하면 연간 영업이익 상승 업사이드는 약 5천억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이익의 어떤 규모에 신경 쓰기보다는 외형 확장, 쇼핑과 페이 쪽에서 어떤 외형 확장을 이제 계속 추구를 하고 있고, 또 R&D 비용도 뭐 엄청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죠. 그런 비용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이제 이익단으로 확 올라갈 텐데 사실상 그걸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분기 단위로 이제 뭐 이익이 컨센보다 낮았다 해가지고 주가가 뭐 조정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페토가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의 어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이버 Z, 이제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Z의 매출액이 내년도 1,100억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269억 정도가 될 것이다 추정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추정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더 얹을지, NFT 쪽으로 좀 이제 뭐 결합시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매출과 이익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제 기업 가치 자체가 이제 올해 1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제페토의 가치를 한 3에서 4조 정도 밸류 상승할 걸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메리츠증권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적정 구가는 59만 원을 유지한다 해서 오늘 뭐 40만 7천 원 정도니까 업사이드 한 50% 가까이 40-50% 정도 있다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적정 기업 가치는 97조 원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검색 플랫폼에 대해서 19.6조, 쇼핑 40조, 파이낸셜 9.6조, 웹툰 8조, 웹툰 많이 올라왔죠. 동영상 1.6조, 그리고 제트홀딩스 12.9조 합산해가지고 이제 97.2조 원에 대해서 이제 적정 가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일단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이익단으로도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쇼핑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점유율을 올리는 그 확장을 이제 진행해왔고, 지난 2년 정도 정말 퍼포먼스를 크게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쿠팡보다 이제 더 많은 거래액을 이제 만들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약간 수수료를 올리기만 하더라도 이익 레버리지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될 겁니다. 메타버스 이제 결국 이제 제페토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재평가에 대한 기대가 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한 저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최근 뭐 하이브라든지 크래프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를 크게 가지면서 이제 올랐는데 네이버가 좀 움직일 때가 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년도 글로벌 메타버스의 주인공으로서 그리고 웹툰 콘텐츠 사업의 뭐 부각과 또 이제 글로벌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결합되면서 네이버의 주가도 충분히 여기서 보는 적정 주가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 10위권 안에 종목 중에서 내년도 업사이드를 좀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를 좀 꼽고 있습니다. 요 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이제 뭐 메타버스 NFT 관련 주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LG노텍이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장 대비 그리고 이제 관련 섹터 중에서도 굉장히 강했는데 5% 상승했죠. 요 내용이 좀 영향을 오늘도 미친 것 같은데 애플이 이제 XR 헤드셋이 나온다고 합니다. 애플과 삼성이 메타버스 시대를 겨냥한 하드웨어 개발에 착수했다. 애플은 완전히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접목한 이 확장 현실 XR 기기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스마트 글라스 투자 이쪽으로 이제 광을 하면서 이 메타버스 시계의 어떤 하드웨어 분야에서 이 두 기업이 또 이제 경쟁적인 어떤 구도를 좀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제 OLED OS 디스플레이를 접목한 XR 기기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고요. OLED on 실리콘, 올레도스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실리콘 웨이퍼 기판 위에 화소와 구동부를 생성한 후 발광부인 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를 구현한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초정밀 구동이 가능하고 더 많은 화소를 탑재할 수 있는 특징이다.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수백 pp이지만 OLEDOS는 수천 pp이까지 구현할 수 있다. 이 화소가 굉장히 높아야겠죠. 해상도 같은 게. XR 기기는 바로 눈앞에서 영상을 보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애플은 PPI가 높은 고해상도의 OLED OS 디스플레이 탑재를 준비하고 있다. 애플은 XR 기기에 비행거리 측정 센서도 적용할 계획이다. TOF는 측정 대상까지의 거리, 형태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다. 3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을 구현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게 이제 LG노텍이 이제 만드는 그런 건데, 애플 같은 경우는 소니,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노텍, 요 회사들과 함께 핵심 부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기술 확보 차원이 아니라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돼서 이 상용화 공산이 굉장히 높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내년 하반기에 XR 기기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기와 함께 이 스마트 글라스용 특수 렌즈를 개발하는 디지렌즈에 이제 투자했고, 이쪽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어떤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네요. 현실과 가상 구분이 없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최적화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눈앞에 착용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촉감 등 실제와 유사한 감각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큘러스 인스로 AR, VR 시장을 공략해온 이 메타는 내년 상반기에 HUD와 햅틱 장갑으로 구성된 완전히 그냥 정말 그 레디 플레이드 원 그 영화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3를 출시한다. 햅틱 장갑, 이제 센서, 촉감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 이제 장갑이겠죠. 메타는 XR용 장갑 개발품을 공개했다. 현실과 가상을 융합, 거대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거대 기업들의 투자 경쟁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뭐 엔터나 콘텐츠에서 좀 시작을 했다 본다면 시세가 이 본격 개화의 마지막 조건은 결국 이제 하드웨어 보급과 이제 5G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연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 굉장히 유익하게 좀 봤었고요. 요거 이제 뭐 중요한 부분 한번 제가 발췌한 걸 한번 체크해 드리죠. 일단 초기 시장은 엔터 산업에 이제 집중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엔터라든지 뭐 게임 이쪽이 지금 가장 뭐 소셜 미디어 이쪽이 이제 시세를 분출을 했죠.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와 이제 게임이 여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초기 메타버스는 엔터테인먼트에 집중. 그래서 오프라인의 경험을 가상 공간으로 확장하는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약이 없다. 개인 콘서트처럼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사회 문화적 효용을 제공하고 콘텐츠 개발부터 인프라까지 밸류체인 전반의 수혜가 기대된다. 그래서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MZ 세대들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했고 현실을 보완 대체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 제공. 게임은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워서 플랫폼 중심인 소셜미디어가 조금 더 우세할 걸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뭐 로블록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퍼포먼스를 냈고 코로나에 인해 가지고 더 이제 이게 더 가속화된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메타버스는 AR, VR뿐 아니라 전체 하드웨어의 혁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메타버스 하드웨어 판매가 이제 본격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모바일 생태계 주도한 애플과 구글의 이제 진출로 하드웨어 발전에 킬러 콘텐츠까지 더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AR, VR 출하량은 25년까지 연평균 50%가 넘는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전망치 추가 상향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시장이 개발을 하려면 뭐 하드웨어가 이제 보급이 돼야 되고 대중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상도, 몰입감, 무게, 배터리 등에서의 발전이 필요한 거죠. 지금의 어떤 기기보다는 훨씬 더 사양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그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더 이제 고사양화 돼야 될 것이고, 뭐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반도체까지도 같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경쟁 심화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고 보급 확대 및 기술의 발전은 소비자 가격 부담 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이폰이 출시 첫 해에 이제 139만 대가 팔렸는데요. 이후 5년간 연평균 146%가 증가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 이제 AR, VR 요 기기도 출시 초기 스마트폰하고 아이폰하고 비슷한 어떤 성장성을 나타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해 100에서 300만 대로 이제 판매가 추정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폰의 어떤 흐름, 스마트폰과 유사하게 AR, VR 기기도 성장할 것이다. 애플이 이제 헤드셋을 이런 식으로 좀 만들려나 보네요. 내년도 출시 예정인데 이런 식. 그리고 AR 클래스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급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대중화 되겠죠. 지금은 기대감으로 이제 엔터 콘텐츠, 뭐 게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올라간 거고, 결국은 이제 실적 부분은 나중에 이제 따라 올라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5G가 또 인프라가 이제 활발하게 보급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AR, VR이 콘텐츠가 많이 이용 안 하거든요. 어플 같은 게 좀 있는데 뭐 크게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본 적도 있는데 버퍼링, 뭐 화면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지금의 어떤 통신이 이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 속도, 지연 시간의 한계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뭔가 좀 보급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5G가 된다면 이제 초고속 그리고 초저지연으로 인해서 4G보다 20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 그리고 지연 속도도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조금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해상도도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4K 영상이 요구하는 권장 전송 속도 그리고 AR은 100Mbps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5G, 6G가 돼야 이런 어떤 메타버스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지만 메타버스 수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신한금투에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플랫폼 기업으로는 이런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메타 그리고 텐센트 플랫폼 기업이 이제 어쨌든 주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뭐 반도체 쪽하고 엔비디아, 퀄컴, AMD,
루멘텀, 뷰직스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어도비, 오토데스크, 뭐 유니티 같은 뭐 게임 엔진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보안 회사들, 또 콘텐츠는 로블록스 이런 기업들, 그리고 클라우드, 또 네트워크, 5G 네트워크 이제 버라이즌, 에릭슨 이런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수혜주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이슈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번 11월, 12월 이 장세 자체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도 역시나 이제 뭐 특정 섹터군, 테마군만 이제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뭐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이제 시장을 좀 떠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고스란히 이제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축소된 부분으로 좀 드러나는 것 같고, 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코로나 터진 이후로 성과가 잘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흘러내리는 식으로 이제 되는, 왜냐면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것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열기가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감정으로 하면 안 되죠. 결국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떨어지고, 또 이제 성과도 별로 없어서 감정상으로도 주식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뭐랄까 피폐해지는 이런 구간이 좋은 기회의 어떤 구간일 거라고 봅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이런 구간이 저점을 좀 형성하는 구간이었으니까요. 이게 이제 올해 내내였다는 게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작년이 역대급으로 최단기간에 지수가 2배 튀어오른 어떤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에 비춰본다면 올해 1년 통째로 그냥 조정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과 같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감정이 조금 더 지배하게 되는 이런 구간에서는요, 우리가 분석했고 이제 매수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이런 명분이 있잖아요. 와, 이건 굉장히 유망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돈을 잃게 되거나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 되면, 그게 길어지게 되면 뭐 인간이라는 건 이제 어느 본능적인 어떤 그 생각이 좀 사로잡히죠. 위험 회피 성향, 위험 회피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를 장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대상을 매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막 발동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이 결국 이제 개인들이 공포를 느끼고 지치고 절망을 느끼는 구간에서의 소수자, 메이저에게 물량이 털리는 구간이 되고요. 지금 현재 대표적인 그런 업종이 이제 바이오 업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 뭐 이런 것들, 올해 내내 좋지 않았던 그런 업종이 결국은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담아야 될 그런 어떤 섹터군,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정으로 액션을 취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에 접근했던 그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 이유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고 스스로도 이제 반복해 나가면서, 그리고 체크해 나가면서 현명한 어떤 결정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인내가 좀 많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구간이 지나면 연초에는 조금 괜찮은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내하는 구간에서 차분히 또 같이 이렇게 또 계속 스터디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기술 트렌드를 공부해 나가면서 같이 좀 버티는, 인내하는 그런 시기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뭐 수능이라 가지고 1시간 수년돼서 뭐 4시 반에 이제 시장이 마감됐는데요. 네, 하여튼 뭐 편안한 퇴근길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